네, 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홍승혁입니다. 제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1회 대성 모의고사 공모전에서 대상을 탔습니다. 앞서서 우리 박우진 선생님께서도 대상을 타셨는데 제가 그 팀의 총괄로 대표로 있으면서 그 대상을 이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대성 콘텐츠 평가단도 같이 하고 있고요. 대성에서 신규 콘텐츠 낼 때마다 저희에게 요청해가지고 이거 낼 수 있는 건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받는 그런 평가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도 대성 모의고사를 직접 만들고 있으면서 현재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저희가 트렌드를 직접 주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S&T에서는 경기고하고 중동고 1등급 반을 맡고 있고요. 블랙라벨 검수위원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검수를 진행했던 다른 책들로는 고쟁이하고 수학의 바이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별 수학 분석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랑 중동 어려운 학교들입니다. 어려운 학교들이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고 수학 분석을 해드리면 문항 구성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15문항, 단답형 6문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기출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작년 기출에서는 서술형이 포함됐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1학기 기말 중간고사를 그대로 보고 나서 기말 때 확 틀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틀어버렸고 아이들의 평균이 극단적으로 낮아졌습니다. 킬러 문항 비율 같은 경우에 30% 정도로 추측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없고 학교 프린트가 출제가 되고요. 특징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 압박, 그 다음에 학부 변형. 학부 변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 프린트를 얼마나 많이 변형을 했는지, 숫자 변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점수가 갈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쇼컷 활용도가 감소되는 문항들이 출제가 됩니다. 케이스 분류라든지 간단하게 케이스만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조건을 개화시키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는 끝까지 집중력을 일시하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기출입니다. 이번 연도죠. 따끈따끈한 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 프린트에 기재가 되어 있던 문제인데 아마 경기고를 맡으신 분들이라면 다 이거 나올 줄 아셨을 거예요. 아셨을 만한 유용한 문제고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대비를 시켰어요. 나올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다 숫자 변형해가지고 아이들이 보자마자 쇼컷까지 완벽하게 똑같이 연습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출연시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번 객관식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학교 프린트에 없었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는 맞췄습니다. 왜냐면 교육청 기출에서 이런 문제가 이 번호대에 적절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경기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구성 자체가 학교 그 수학 구성 자체가 밸런스를 중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학 문제에서 1번부터 15번까지 객관식 문제에서 14번, 15번의 난이도 차이가 극명하고요. 그래서 14번이 살짝 더 쉬운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풀기 어려운 교육청 기출들이 뭔가 해봤더니 이런 게 제 눈에 들어와서 냈더니 바로 맞췄어요. 저희 아이들이 끝나자마자 문자 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맞추셨어요? 이렇게 의심을 하시던데 그래도 선생님 출제자니까 맞출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절대로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은 중동고입니다.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여기를 보내시려는 학부모님들이시라면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되는 게 이번 중간고사 때 1컷이 70점 중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교생 중에서 10%만 75점 이상을 맞았다라는 소리예요. 게다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서술형도 있기 때문에 감점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중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더 가혹한데요. 중간에 아이가 이제 서술을 하다가 수학적으로 잘못된 지식을 써놨어요. 그럼 그 뒤는 맞았다라고 해도 다 틀렸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계산이 맞았어도 그 뒤는 다 틀렸다고 해버려. 킬러 문항 비율도 40%로 굉장히 높고요.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올림푸스 고난도 절대등급 점점점 이렇게 해놨잖아요. 매년 바뀝니다. 매년 바뀌어서 어떤 걸 미리 대비하냐 이런 게 소용이 없어요. 일단 다 대비할 수 있는 거 다 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징 중에 하나로는 계산 압박 당연히 있습니다. 상위권 고등학교는 당연히 있는 건데 부교재 연계. 요 부교재 연계가 꽤 많이 됩니다.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 연습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확연하게 아이들의 점수차가 나타나고요. 부교재 연계 중에서도 학교 선생님들이 풀어준 문제에서 어떤 게 나올지를 정확하게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걸러내는 건 제가 담당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자치제작 문항입니다. 사고력과 창의력을 중시하는 거긴 한데요.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한 문제, 두 문제가 어려운 거에서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중간 문제에서, 중난이도 문제에서 출제가 돼버려가지고 아이들이 침착함이 없으면 그거를 풀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걸 패스하지 못하고 거기만 매달리게 돼요. 그런 것까지 실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 기출입니다. 이번 연도 1학기 중간 객관식 10번이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동고에서 가장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10년 동안, 15년 동안 거의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더 어렵게 대비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깔끔하고 더 어렵게 문제들을 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서답형 5번입니다. 서답형 5번은 서술형 2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엄청 어려운 축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교재 연계가 된 그런 문항입니다. 하지만 이 부교재 연계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숫자 변형을 꽤 많이 준비한 학생이라면 이 문제를 풀기가 수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을 다 대비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만 아니고 이제 이 문제들 빼고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 변형을 대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의 다 맞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한 명이 1점 깎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공수원은 그렇다고 치고 대소확통은 왜 지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냐 이런 건데 일단 이 계정에서 대수의 의미를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확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겁질리는 건 아니고 그냥 정말로 무서운 과목이에요.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 계정 교육과정에서는 대수에 중점을 둡니다. 왜 중점을 두냐? 일단 이 계정 전에 1호 계정이잖아요. 1호 계정에서부터 이미 그 낌새는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공통 22번, 22번, 22번. 왼쪽은 지금 현재 고3들이 보는 수능이 있죠. 그 수능에서 객관식 말고 단답형 마지막 번호가 지금 대수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2028 수능 예시 문항 평가원에서 수능 이렇게 낼 거니까 대비해 주세요 라는 거에서도 맨 마지막 문항이 대수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수능입니다.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로 단답형 맨 마지막 게 대수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내신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내신 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2021년 고3 6월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근데 그거를 오른쪽에 올해죠. 경기고 2학년에서는 서답형 3번으로 이제 맨 마지막 번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왼쪽 문제를 대비하지 않았더라면 꽤 많이 걸렸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 프린트 연기이긴 하지만 나올 수 있는 변형의 가지수를 정확하게 꿰뚫지 않는다면 문제 대비가 조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조건을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바꾸는 것들을 다 대비를 해줘야 돼요. 숫자 변형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은 이런 것들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14번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고2 6월 교육청입니다. 그런데 30번 제일 마지막 문제죠. 어려운 문제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신에는 출제가 됩니다. 기출이라면 무조건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기출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수부터 좀 차근차근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2학년 때 올라가서 이걸 대비하신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럼 확통은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일단 이 계정에서 확률과 통계는 원순열이라는 개념이 제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모비율이라는 개념이 추가가 됐습니다. 모비율 같은 경우에는 1호 계정 이전에, 그러니까 08 계정이죠. 08 계정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개념이고요. 원순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오다가 이번에 제외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틀리는 모비율을 좀 추가해 놓음으로써 아이들에게 조금 더 개념을 많이 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 내신 출제는 어떻게 되고 있냐? 작년 중동고 기출을 왼쪽에 갖다 놨는데요.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풀이를 자른 겁니다. 예, 2페이지 되는데 풀이를 잘랐어요. 이 뒤에도 더 있습니다. 일단 확통 자체가 케이스 분류가 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케이스 분류를 어떤 기준으로 할지 아이들이 자신만의 기준을 확고하게 잡아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가 있는데 요 케이스 자체가 글로 설명은 되어 있지만 아이들이 케이스 분류만 잘했다면 계산이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실수하는 거. 이 계산 과정에서 실수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케이스 분류라는 거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더 가혹합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엄청나게 실수가 많이 초래된다라는 거. 그래서 대비책은요.
이건 이제 인터넷 글 중에 하나를 캡처해서 온 겁니다. 확률과 통계를 진짜 못하겠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하면서 이제 쭉 이렇게 답변이 달린 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강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기초지만 중요한 어떤 걸. 문제 같은 거인 다른 거. 자기가 구분 지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기준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기초 때부터 잘못 잡아지면 나중 가서 힘들어요. 고2, 고3 친구들이 확통 강의를 들었을 때, 예전엔 그렇게 안 풀었는데 그럼 그게 잘못됐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시지 않게 이번에 바로 잡아야 되고요. 지금 고1 같은 경우에 확통의 이전 베이스가 되는 과목인 경우의 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의 수를 지금 애들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매일 밤마다 전화 와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을까요? 아니면 이제 카톡으로 옵니다. 그러면 밤마다 계속 답변해줘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이때 잡아놔야지, 정확하게 잡아놔야지 애들이 나중에 확통을 풀 때도 그 과정, 그 기준, 자신들이 확실하게 풀 수 있다는 그 자신감까지 가져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확통할 때 기초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저야만 하는가? 이건 이제 제 자랑이죠. 제 자랑인데 일단 콘텐츠는 저 자신입니다. 이 주변에서 콘텐츠로 더 이길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수학에서 대상 탈 수 있는 건 저뿐이에요. 대성 모의고사 공모전을 1, 2, 3회 3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대상이 없는 적도 있어요. 당선작이 없는 적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퀄리티에 맞지 않으면 당선작을 안 세우는 대성 모의고사 공모전이었는데 수학에서 유일하게 저만 대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1학기 중간 시즌에 제가 이제 타임어택반 실전 모의고사 반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총 150개의 모의고사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치로 예상을 해본다면 500개의 모의고사를 이번 연도에 만들면서 아이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공인된 적중률입니다. 적중률이라고 하면은 문제 비슷하게 맞춘 게 적중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체감해야죠. 아이들이 체감하고 아이들이 끝나고 신나서 전화 와야죠. 그래서 이걸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험 문제 기깔나게 예측하시네요. 그 다음에 안 어려웠어요. 푼 게 다 나왔어요. 이런 말도 하고 어떤 친구는 남자애들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아니고 선생과 제자의 선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도 그건 바라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체감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콘텐츠조차 이제 제 손을 거친다면은 아이들이 확실하게 시험에서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입니다. 우리 아이가 뭘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이들이 문제 푼 걸 보면 이거 찍어서 맞췄는지 이제 풀어서 맞췄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찍어서 맞춘 것까지 확실하게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드릴 때 문항별로 피드백을 드리게 되는데 문항에서 틀린 것도 피드백 드리고 맞춘 것도 피드백 볼 수 있게 이렇게 상세하게 전부 다 피드백을 써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 피드백도 따로 드리고 있어요. 그 결과물입니다. 전교 1등 굉장히 많죠. 더 추가해서 이 한 면 자체가 전교 1등으로 다 가득 차길 바라겠습니다. 성적 상승은 저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교 1등을 원해도 압도적인 성적 상승을 원해도 홍승혁 T한테 저한테 수업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어한대 대수 실력반입니다. 대수 실력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이 과정을 좀 더 탄탄하게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삼시사라고 하죠. 어려운 3점, 쉬운 4점 이런 것들을 정복하기 위해서도 오시면 되고요. 쉬운 4점만 확실하게 난 이 쉬운 4점, 3점은 다 맞고 쉬운 4점을 도전해서 중난이도 4점까지 어떻게 추가 제공되는 컨텐츠로 풀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1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월수금 아침부터 4시 반까지입니다. 왜 4시 반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수업을 하시나요? 그건 아니고요. 9시 반부터 1시까지 수업하고 나서 2시부터 4시 반까지는 제가 직접 클리닉에 참여해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부분 부족한지 채워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따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확률과 통계 기본 실력반입니다. 확통 기본 실력은 일단 기초 개념부터 다시 돌리고 싶다.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돌아봤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런 친구들이라 해도 이 기본 실력반에서는 개념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신에서 어떤 유형 나오는지 수능에서 어떤 유형 나오는지 좋은 퀄리티의 문제들만 제공하면서 아이들이 확실하게 요 개념 그 다음에 요 필수 유형들 잡고 갈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립니다. 화요일 목요일 시간은 동일하고요. 이제 회차별로 이제 20문항 플러스 알파 아이들의 요구에 따라서 좀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의 필요성 이 아이가 기초 개념이 더 부족한 것 같아 기본 유형이 더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때 바로바로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예정된 1등급을 위해서라면 이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혁 교수입니다.